회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센터 수장 이우지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손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농기센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기센터 기구는 2010년 7월 농정부서와 기존 농기센터 조직에 통합되어 현재 6개과 25팀 11개 농민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이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의 비전 아래 스마트 농업 등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디지털 농업에 대응해서 점차적으로 농정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6개 사업에 사업비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 기본소득 지원 등 7개 사업에 250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과 지원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쪽 주민 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에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94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3개 분야 20개 사업에 사업비 310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 손실 대책 분야의 경우는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과수원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화훼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7개 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 화훼 등 시설 현대화 분야는 9개 사업 35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적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1,6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노후 소규량 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수리시설 정비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부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2020년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본관 내 농업인 교육장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상 3층 연면적 1,768평방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7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귀농 전략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슈퍼니 농업대학은 블루베리와 화훼반 등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농업인 실용교육 19회와 품목 아카데미 3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현재 오성면과 진이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627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매우 큰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의 임대 농기계 운송 편의 제공을 위해 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계 10대 추가 구입 등 총 일괄 기계화 작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1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이충 레포츠 공원에서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구급에 건축 중인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기자진을 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 방역 추진 등 사업비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재난의 상시 AI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팽성과 안중의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발병한 럼피스키는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0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5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농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18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평택축협, 당진나협과 연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호과 소관 슈퍼닝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부터 친환경 미세물과 시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슈퍼닝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5억 1,400만 원으로 현재 고시가리 3,081헥타, 꽃맞이 1,369헥타 등 총 4,45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수확량 및 품질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꽃맞이 품종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 6%를 초과하는 원료곡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입니다. 농가의 안정 영농을 위해 우량 종자 보급, 예찰포 1개소, 관찰포 9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 등 모든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지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연중 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화상병에 대한 정밀 예측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토마토 뿔나방 등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 등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29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시설 원예, 기후변화 대응, 복합 내변계 고추 및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조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 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 시설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관 이용자 교육 332명, 농촌 자원 활용 교육 2,09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가공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도시농업 확산과 체험 치유농 활성화 활동으로 200회 4,35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정사명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 생태원 운영비는 9억 9,400만 원입니다. 경관작물과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심고 가꾸어 시민들에게 연중 볼거리와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했던 평택꽃 나들이 행사에는 36,270여 명이 생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이던 가을 수학 축제는 전시 관람 행사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2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가 소관입니다. 38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은 8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슈퍼니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37억 6,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로컬푸드 재단이 로컬푸드 컨트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에 27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농센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신규 사업이에요? 예, 예. 이 사업비가 1억 1,000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2천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신 거. 이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성 농업인 그 건강 검진이? 일단 그 대상자가 그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51세부터 70세 여성 농업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짝수년도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갖고 예.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 때는 좀 바쁘시니까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이후 때 그때들 많이 하십니다. 11월하고 12월 사이. 읍면동에는 다 홍보가 다 신 거죠? 예, 개별로 그렇습니다. 연락이 가요? 개별로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저 읍면동 통해서 이제 쭉 홍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연락이 제대로 홍보가 될지가 문제인데 지금 2천만 원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게 이대로 또 진행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상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병원도 연말에는 이 지정된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박예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다 병원이 바쁘잖아요.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서 51세부터
70, 예, 70세까지. 70세까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빈집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실태 조사하고 여기에 뭐 개선 사업은 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조사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서 네. 향후에 이제 5개년 동안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네. 이제 용역을 이제 완료했고요. 용역비예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이 용역비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따라서 향후 예산상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이제 빈집 정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는 어떻게 뭐 수리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집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주인 동의 받아서 뭐 부신다거나 또는 수리해서 이제 다른 용도로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그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가 드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드론도 있고 무인 헬기도 있고 헬기. 예, 다양합니다. 사업량이 12대인데 평택시에 12대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올해 같은 지원을 경우는 이거 지원을 어떻게 이제 해주는 올해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드론 12대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 사업이라서 예.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게 됩니다. 이것도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연령대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대 제한이 없어요? 네. 대신 이제 드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격증은 필수- 이제 필수 사항입니다. 갖춰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대는 없고 농기계 등화 장치는 지금 뭐 그 큰 문제들이 없나요? 여기에도 사업량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일이 뭐예요? 100만 원이라는 얘기. 100만 원이요? 예. 그 잘 대입되는 겁니까? 지원할 게 이제 없다는 건가요? 일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저속 차량에 대한 이제 등화 표시등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네. 이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안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2대 신청을 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농기계가 많이 좀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거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늘 의원님들께서 얘기는 하시는데 농기계가 또 대형화되니까 농로도 좀 넓어져야 되고 좀 4m 정도 지금 예상이 그렇게 좀 포장을 하고 있나요? 좀씩 3m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건 체크해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정책과 간단하게 좀. 교육관 건립이 되는데 농업인 회관은 이제 위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교육관은 어떻게 이것도 위탁 운영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 교육관에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고. 네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 그 임대 서비스가 운송비 지원이 자부담이 50% 돼 있고 이 집행률이 한 3.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 사유로는 저희들이 지난번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한번 이것이 추진된 상태를 설문을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설문을 해본 결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타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안성이나 용인에 비하면 안성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30%고 용인은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하다 보니 조금 높은 운송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초보 농업인인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농기계 상하차 요구가 많아서 이게 저희들하고 좀 갈등을 조금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농업인일 경우 하차할 때는 이제 본인이 하차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위험해 보이고 이러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보고 다 하차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좀 갈등이 있어서 여하튼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 수요 집중 시기가 솔직히 3월에서 5월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여기 관련되는 행정 절차나 계약이나 입찰을 하다 보니 실시가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지금 5%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고 이 뭐 분석에 따라서 지속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송비가 높아요. 타시군보다는 높지만 저희는 도덕적 해이를 봐서 용인처럼 10% 자부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7대 3이나 6대 4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김승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삭감을 잔액을 삭감하라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삭감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 또는 그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도 좀 그 만약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다시 뭐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내부에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라면 조정을 하든지 뭐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일단 검토는 하겠는데 자산치배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변경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아니, 하시든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팀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삭감으로- 추경할 때 그냥 삭감하지 마시고 예, 변경을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예.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도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농업 예산 많이 저기 했는데. 네. 그 농기계 교육 훈련은 잘 되고 있어요. 예,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최대 지원을 해서 받는 건가요?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 교육생들한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비 농업인들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예비 농업인도 있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조금 농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또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1대1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회차 교육에 6명, 10명 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는 지금 좀 부족한가요? 지금 임대가 69종, 본소가 부부가 56종인데 여기에 지금 농기계가 69종, 56종이 다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1년 내내 쌓여 있는 것도 있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예,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수요가 가장 많은 빈도가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구입을 할 경우 물론 상황이 안 선별을 됩니다. 잘해서 지금 농기계 구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440대 본소 북부는 187대 북부가 활용이 좀 적은 거예요. 농지가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본소는 어디 안중하고 평택 쪽에 남부 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본소는 11개 읍면을 다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예. 북부 쪽은 아무래도 저희 본소까지 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 북부에 가장 많은 시설 채소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부착기에 관련된 것들 이거 440대는 관리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본소에서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임대사업소가 저기 본관 건물 좌측에 창고에 다 있어요? 예예예. 비 안 맞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최대한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름칠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축산 반려과. 참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해갖고요. 그 도비보조 사업으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열린 문화교실이라 해갖고 이제 그 5월달에 시청 앞에서 이제 작은 축제 형식으로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볼 때 한 500여 명 정도 왔다 간 거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택 서당이라고 해서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직접 이제 그룹식 교육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그것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찾아갈게라고 해서 이제 그거 이제 그 신청하는 그 견주들한테 1대1 맞춤형으로 해서 직접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교실 운영 그 실태 좀 실적하고 계획하고 해서 이거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럼피스킨은 완전히 저 해결이 된 겁니까 지금 전염병? 럼피스킨 그거는 지금 상황은 이제 현재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예, 고생 확산은 현재 안 되고 있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축산 반려동물까지 고생했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서. 한 게 없어요. 21페이지 우리가 이제 내일 현장 활동도 갈 건데요. 과장님 나오실 거죠? 예, 참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악취가 문제, 악취가 과연 이거를 잡을 수가 있을까? 지금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 축산주들도 자부담률도 높고 해서 이건 개선책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똑같아요. 제가 의원 돼서 계속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돼. 악취 예방 지원 시설은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가요? 관리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게 문제인가?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 문제는 그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18개 농장에서 18개 농장을 이제 나름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농장에 대해서 개별 악취 저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는 본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일 가려고 하는 농장 같아서는 이제 규모도 크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바로바로 수용을 해서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농장 일부 농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자부담에 대한 그게 이제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무창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무창으로 바꾸는데 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하다 보니까 선뜻 그 좀 망설이는 농가들이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일부 지금 내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농장이 3군데가 있는데 그 농장은 나름대로의 자부담 여력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양돈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나머지 이제 자부담을 좀 어려워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좀 그거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 그 관리 축사 지금 리스트가 있으시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컨설팅 하려고 하는 농가 18농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 지도과에서 악취 배출 그 오바돼가 초과돼 갖고 관리되고 있는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그거 내역하고 시설비 들어간 거고 해서 예, 내일 좀 저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까지. 저 너무 오래는 것 같은데 끝내야 돼요. (34페이지) 농촌자원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창업자 양성 과정인데 이게 농산물 지금 가공 주 종목이 우리 평택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가공 창업관에서 나오는 품목은 장아찌하고요, 아이스크림하고 잼 종류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요. 품목이요? 예, 예, 장아찌하고 장아찌.
하고 잼하고요. 잼. 아이스크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어떤 네. 우리 농산물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인가요? 예, 딸기하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예, 아이스크림? 블루베리,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가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창업자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슈퍼맘 영농조합법인에서 네. 생산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분들은 납품을 얼마 하고 있나요? 지금 판매처가. 납품은 지금 이제 로컬 판매장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그쪽에 그분들 하고, 매출 오픈 가능한가요? 매출액은 지금 작년에 이제 8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 6천만 원 정도. 아니 그 되는- 종목별로 네. 우리 로컬 매장 직매장이나 농협이나 네네. 지금 납품처에 네. 매출 확인이 가능해요? 매출 확인은 네. 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이제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려고 하니까 네네.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매출액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공 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공 식품에 대해서 평택시 가공 식품에 대해서 예, 그 품목들을 예. 지금 말씀드려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예, 생산되는 게 그 세 가지 품목입니다. 지금 예산이 네. 5억 돈이에요. 올해 예산이. 예, 예.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 체험 치유농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몇 군데 같이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과장님 좀 적다고들 얘기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세 개 예산- 분야인데 치유농업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치유농업 쪽은 현재 그 저희가 이제 올해는 그 치매 안심센터 평택시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치매 환자는 아니고 이제 치매 전 증상들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5개소에 저희가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학급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있어요. 거기 10개소에 이제 또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체험 치유농업 프로그램하고 이것도 리스트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 생태원 관리 운영이 있는데 소장님 내년에 이제 우리 경기정원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이제 꽤 많이 1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이것만 별도로 예산이 잡힐지 아니면 이거하고 우리 경기 정원 박람회하고 어떻게 결부가 되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이제 프론토 사업소에서 세워서 그래요? 추진하. 정원문화 박람회는 여기하고 틀려요? 장소가 같은 아니요, 같은 장소는 같은데 그 박람회 행사 주체가 프론토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니, 그 그쪽에 얘기가 예산을 아니고 세우게 됩니다. 장소가 여기인데 예, 내년도 사업도 한 10억 정도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 행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꽃나들이 행사라든지 운영비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내년도 가을 수학 축제는 아마 정원문화 박람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이제 그 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직 계획 단계인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빠지겠지만 나머지 부분들 뭐 평택꽃나 뭐 봄에 하는 행사라든지 예. 기존의 그 생태원에서 이제 체험 학습형 프로그램들은 계속 그 연중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올해와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소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농업 4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에서
네 명 농가 도우미가 4명이에요. 이분들이 181을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4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출산 전후를 해갖고 1인당 90일씩 그 하루 단가 95,000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명이 90일씩 일을 해요? 예, 1인당 90일씩입니다. 그러면 90일은 4고 3 이거 일수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180일만 하는 게 현재까지 한 게 180일이라는 거죠? 이게 8월 달까지?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3명이 이제 끝났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명만 진행 중인 거고. 진행 중이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아까 또 우리 김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업 행복바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 그 같이 부부가 같이 생활하지만 여성 이름으로 등록된 그 농업 자체 그걸 말하는 거고 아니면 농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여성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격상으로는 이제 평택시에 거주하고 사업 이제 신청을 당시에 사업을 예, 여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종사.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부부 네네. 같은 경우 부부 모두 전업 이제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 전업으로. 농업에 그래서 종사하시는데 그 직장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아,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기 이제 MOU를 3개국을 추진해 갖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이탈률은 없어요? 저희 평택에는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성과는 현재는 이탈률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긴 이제 MOU 맺으려고 하는 건 현재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EH라고 해서 이제 평택시에 거주한 이주 이제 결혼 이민자들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 수요 이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해당 국가와 MOU를 맺어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하고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하고의 그 지원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없이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 연간 한 6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50세 미만 이제 청년농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인 같은 경우는 연간 180만 원으로 좀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 연간 60만 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도부터는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좀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본 농업인들이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거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회 네. 여기 그러면 이 농민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이 되면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돼요? 시비 지금 한 순서.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 추가. 연간 26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관 건립이 있어요. 근데 농민에 관하고 틀리게 이거는 저 자체적으로 이거는 저기 임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 센터에서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럼 이거는 농업인 건축이 3층까지 건축했는데 공사 착공을 해갖고 이거는 2025년 4월에 완공 준공은 다 되는 거는 확실해요. 네, 현재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강실이나 강의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강의실을 대여하거나 그럼 모든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인에 관해서만 대여가 가능한 거네요. 현재도 이제 외부에서 다른 단체에서 공익적인 기능 목적으로 뭐 대관 신청할 경우에는 해주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주로 여기는 이제 농업인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은 가능하면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것도 빨리 준공이 돼갖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또 김승희 의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그 길고양이들의 중성화는 주로 어떻게 길고양이들이 지금 많잖아요. 길고양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저기를 하시는지 그 길고양이들을 다 중성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게? 지금 일단 해마다 1,200마리 정도를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서 협약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포획한 장소에 리턴하는 그 같이 방사하는 그런 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획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자체 그 전문 인력으로 해갖고 2명의 또 자체 차량도 보유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2명의 그 포획 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유기견 포획 그 인력인데 이제 일반 길고양이까지 포획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내 동물병원이 권역별로 11개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중성화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방사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그 번식류들로 또 크고 하지만 또 이 동물 보호 입장에서는 그들도 또 급식소도 설치하고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하면은 이 급식소에 길고양이들이 모여드는 시간이 그래도 낮이나 이런 데는 잘 안 오지 않을까요? 그 기회를 봐서 포획을 지금 그 저희가 설치해 놓은 급식소가 네. 그 21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지역별 캣맘이라고 하죠.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관리자로서 이제 지정을 해서 하고 그분들의 협조로다가 지금 같이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자료 요청할 건 좀 할 테니까 좀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포승업 하는 거 올 11월 말 착공이잖아요. 네, 뭐 예정대로 착공 가능합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하여튼 그 세부 사업들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완료됐은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농업인 교육관 건립은 그 공사 지연 사유를 쭉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또 읽었거나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문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승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경험을 이제 겪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재현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예, 평택시에는 그 무인 농기계 그 자율주행 농기가 실제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근데 진흥청 쪽에서는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도 뭐 갖고 계신 분이 파악된 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고 반려동물은 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다른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그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 개와 관련돼서 지금 개 식용 목적의 그 특별법이 지금 금지하는 특별법이 올해 2월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27년도부터는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단속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유예 기간을 좀 준 건데 이 부분의 사업은 어디 부서가 담당하는 거로 정해졌어요? 그건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평택에는 이 사육 마리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뭐 등록되어 있는 개의 수는 약간 5만 2천
772두가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육견으로 이제 사육되겠다고 한 통계 자료가 9,123두 정도. 9천. 예. 예, 작년 이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123두. 제가 그렇게 되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그 개식용 금지법으로 해서 운영 신고서를 그 5월 7일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행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을 한 농장이 그 개농장이 17개 농장입니다. 그리고 사용 마리수는 15,510두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뭐 이건 예, 하여튼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폐업을 하게 되면 빨리 폐업을 하게 되면 뭐 최대 60만 원이고 최소 뭐 22만 원의 차등 지원도 하고 또 판매 업소에 대한 뭐 간판 정비 사업도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어떤 만약에 이 사업을 축산 지금 뭐 반려동물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직 부분의 보강도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일의 양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 건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협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정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 어느 어려운 뭐 기간제가 됐든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게 있고, 이제 홍보도 좀 뭐 해야 될 부분이나 또 이해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 국비로 내려보냅니까? 지금 보도자료로 보면 5대 5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일단은 세부적인 그 부담 지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뭐 100% 해준다는 가능성보다는 이에 따른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사실 뭐 지금 중앙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0마리 가까운 그 육견들을 그럼 어디다 보관하고 어디서 보호할 건지 부분도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국정감사 며칠 전에 할 때 그 질의하는 거 봤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 기획 부총리님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거야 우리만의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 부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테니까 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또 철학적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잠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 그럼 평택 축협과 당진 낙협과 연기한 위탁 처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당진 낙협은 어떤 뭐 시설이 있나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지금 그 당진 낙협에는 그 대규모의 공동 자원화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평택 축협과 당진 낙협이 서로 협약을 맺어갖고 저희 평택에 있는 그 퇴비를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지금 톤당 3,400원 기준으로 저희가 50% 보조하는 거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평택 축협에서 짓기로 돼 있던 가축분뇨는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달에 그 사업 그 건설 업자가 확정이 됐고요. 11월 중에 착공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착공하면 뭐 동절기 들어가면 올수도이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여기가 주관 부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모닝 마케팅 강화하면 안전 먹거리 제공인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37억, 3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하게 사용 시대의 변화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의 변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그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루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 무인 헬기 공동 방제 있죠. 우리 농업인들이 요즘 급격한 노령화하고 또 분야화돼 있고 병충해 방제 작업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인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게 우리 무인 헬기 공동 방제잖아요. 우리가 이거 올해 다 끝난 거예요, 방제는? 총 몇 대가 운행이 됐죠? 우리가? 대수는 추 확인해서 한번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지역농업하고 영농법인에서 무인에게 총 6대 지원하고 또 임대 한 6대 정도 해서 한 거로 12대 정도가 지원을 했던 부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대상 병해충이 가장 많이 심한 게 우리 평택시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도열병하고 벼멸구. 예. 도열병하고 마른병 쉽게 말하면 그쪽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서탄 지역 금강리 쪽에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고도 제한에 걸려서 실은 무인헬기를 뛸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기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뭐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예, 뭐 특별한 뭐 말씀은 없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그 기술 보급과에서 추가로 송탄 농협에 무인 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더. 두 차례 더. 예. 네. 일단 제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군부대에서 그 무인에게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라든지 시간을 좀 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대하고 잘 협력해서 농업인들이 좀 어려울 때,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갖고 아주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우리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신규 농업인 교육 지원이 있는데 요즘 뭐 기농 기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또 대부분 기농 기촌 하시는 희망자 하는 분들이 초보자인 경우가 대부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또 희망의 꿈을 안고 좀 기농 기촌을 좀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의 교육은 총 희망자가 412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희망자가 더 많은 인원이 왔는데 412명만 우리가 기능기촌 희망자 교육을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농기촌 희망자 교육은 저희들 1년의 과정입니다. 네. 1년 16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25명씩 이제 반기별로 하다 보니까 총 인원으로 412명을 넣어놓은 거고요. 저희들은 현재는 반기별로 해서 기농기촌 교육 2회로 해서 총 16회를 지금 운영했다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할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에 그러면 몇 명 정도 우리가 교육을 1년에 저희들이 한 60명 내외에서 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당? 예, 한 해당. 그럼 240명 정도 한 해당 이상으로 할 수 있겠네. 이 교육비는 어떻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부담이라고 하면 그 교육이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교육생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커피라든지 간식 정도만 하고 있고 아니 예전에는 그 선정된 사람이 교육비가 정부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10만 원을 알고 있었는데 전액 이전 자부담이 없어지고 전부 지원금으로 한다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만약에 없다,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부담이 우리 좀 기농기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없어졌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다른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해주셨고 실은 가장 많이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
일반 작물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농기에 대한 필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신기술, 신보급, 신농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회가 있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농기에 대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복지 기반 조성 우리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반려동물 우리 평택에는 영업장이 몇 곳이나 있죠? 저기 등록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등록 현황하고 동물 등록. 무허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 저기 그 반려동물 관련 그 네. 인허가 관련 업체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현재 이런 거 점검도 348개소 348개에서 올해 이제 9월 3일자 기준이고요. 그중에 허가업체가 이제 동물 생산업이 33개, 판매업이 51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등록 관련해서는 미용업이 한 145개소, 위탁 관리업이 89개, 전시업이 4개소, 운송업이 26개소 되겠습니다. 전년 2018년에 비해서는 한 4.6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우리 복지 기반 조성은 우리가 점검도 좀 많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점검이라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점검은 꾸준히 잘 나가고 계신 건지. 저희가 그 전체 그 우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업, 뭐 판매업해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무허가 업체는 저희가 가끔 그 이제 일반 시민들 분이 이제 그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 또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이게 허가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올라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 확인하고 이제 뭐 아직 적발 건수는 없는데 하여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뭐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우리 또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행정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기견 입양 임시보호센터는 한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유기견 예. 우리 임시보호센터는 저희 현재는 그 진이에 그 달래라는 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잘 유지해가고 예. 평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평택시에 보호센터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유기견 상당히 우리 평택시도 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기견 보호센터가 그 권역별로 하나씩은 좀 잘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좀 고려해 주세요. 예. 그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청북에 직영보호센터 운영을 하면서요. 그 사설 민간 그 업체하고도 그 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가도 나름대로 위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우리 기술 보급 분야 사업이 한 몇 개로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식량, 과수, 원예 하면은 한 100여 가지 정도가 좀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를 하면은요. 크게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원예 분야가 좀 많이 있나요? 네, 원예 분야도 꽤 많습니다. 화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 분야가. 뭐 당연히 시설 제소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계속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농업에 대한 부분들, 신기술 보급이 선행적으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한번 주겠어요? 시민을 취하는 행복한 도시 농업. 예, 정말 이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너무나 침해도 있고
뭐 아동 학대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치유 방법이 요즘은 치유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좀 확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평택시는 도농 복합 도시인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시민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 정신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민을 치유하는 그런 농업 교육 같은 게 어느 게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크게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관 기관들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쪽에 나가서 이제 하는 그런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가지고 그 시민 대상 교육은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원의 반려식물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이제 아파트에 그 텃밭 조성해주는 그 사업 세 가지가 있고, 교육기관 연계해서 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에 생태학습 텃밭 운영하는데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학급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0개소에 거기에 이제 또 관리사들이 나가서 교육해 주는 게 있고, 시범 사업이 한 종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연계해서 하는 거는 치매 안심센터 저희가 5개소에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이제 농촌 체험 농장에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교육해주는 그런 게 있고, 연구에 육성해주는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치유 농업 좀 하더라고 프로그램이 좀 참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이 국가기술 자격증도 여기서 좀 교육하는 것도 있나요? 예, 도시농업 전문가반에 이제 그 자격증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몇 종 정도 되죠? 우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종류가? 그 도시농업 전문가 자격증인 거예요. 그게 한 종류고요. 한 종류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원예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뭐 무슨 분야별로 따로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도시농업 전문가로 이제 돼 있고요. 교육만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뭐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그 기준에 맞아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뭐 의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자동 세척기 신설은 어느 시기에 하실 예정이시죠? 소장님.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팀에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소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올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예산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내후년까지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적어도 2027년도쯤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이제 계속 매년 올리되 이제 2027년도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7년. 17년? 27년? 예, 앞으로 3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 퇴임 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퇴임 후? 어차피 근데 다른 소장님께서도 네. 그 추진해야 인수인계 되니까. 하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 내후년에도 이제 예산 상황 봐서 이제 우선순위 그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먼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농기계 쪽 예산 말씀. 내년 저기 본 예산 지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걸 미리 저한테 좀 자리 좀 주시고 그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회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정원박람회 그 프롬도시 사업소 한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주관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토끼 가족이 많잖아요. 토끼. 예,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예, 농촌정학과 예, 과장님이시고 예, 예. 지금 개체 수가 많죠. 지금 개체 수는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박람회 때 좀 이렇게 분양하는 광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토끼 분양.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그게 무상 분양은 선거법에 걸려서요. 아 무상 분양. 예, 안 된다고. 뭐 한 일단 1,000원씩이라도 답변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 말이다.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번 뭐 검토해 금액만 보시고. 받으면 되느냐 했더니 시가로 받아야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답을 검토 받았습니다.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유통과 과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유통과 과장님. 유통 사업에 대해서 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는 처음 근무하는데요. 저희 소장님도 다 전문가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